평소에 별다른 문제 없이 침이 잘 나오던 것이 갑자기 입안이 지속적으로 마르면서 귀 아래나 턱 밑에서 작은 구슬 같은 덩어리가 만져지기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상황이 6주 이상 계속되고 있지는 않나요? 한쪽 얼굴이 조금씩 비대칭이 되면서 표정을 짓기 어려워지고 입 한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음식을 먹거나 말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무서운 증상을 겪고 계시지 않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평범한 침샘 염증이나 타석증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시는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침을 만드는 중요한 기관에서 은밀하게 커져가며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행복한 일상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질환은 침샘에서 조용히 발생하여 점차 확산되는 위험한 병, 침샘암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샘암은 국내에서 연간 약 500여 명이 새롭게 진단받는 암으로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침샘암 환자의 약 80%가 처음에는 단순한 침샘 질환이나 컷관절 장애로 오해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위험한 지연이 자주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침샘암은 빠른 발견 시 정상적인 침, 분비 기능과 안면, 신경을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완치 확률이 85% 이상으로 상당히 높지만 진단이 늦어질 경우 안면, 마비와 심각한 구강 건조까지 야기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이 생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침샘 부위가 우리 생명 활동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침샘은 귀 아래의 이하선, 턱 아래의 악하선, 혀 아래의 설하선으로 구성된 생명 활동의 핵심 영역으로 소화를 위한 침 분비, 구강 내 세균 제거, 음식물의 부드러운 연화, 지원이라는 세 개의 필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요. 침샘 내부에는 침, 생성 세포와 배출관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하루 1리터 이상의 침을 생산하며 구강 건강과 소화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침샘암의 무서운 경고, 신호들을 이제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서운 경고, 신호는 6주 이상 지속되는 침샘 부위 종괴와 점진적 크기 증가입니다. 귀 아래나 턱 밑에서 처음에는 구슬 크기로 시작된 덩어리가 점차 커지면서 돌처럼 딱딱해지고 주변 조직에 고정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침샘 부종은 적절한 수분 섭취와 마사지로 3주 이내에 개선되지만 6주를 초과해서도 계속 커지거나 더욱 단단해진다면 침샘 내부에서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무서운 경고, 신호는 지속적인 구강 건조와 침 분비량 급격한 감소입니다. 평상시보다 침이 천저히 적게 나오면서 입안이 지속적으로 마르고 음식을 씹거나 삼킬 때 극심한 어려움을 느끼는 심각한 증상이 있어요. 특히 밤에 잠들 때 입이 너무 말라서 자주 깨어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혀와 입천장이 바짝 마른 상태로 있는 경우는 침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무서운 경고. 신호는 편측 안면, 마비와 표정 근육 장애입니다. 침샘암이 안면, 신경을 침범하면서 한쪽 얼굴의 표정, 근육이 마비되어 웃을 때 입이 한쪽으로만 올라가거나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는 증상이 발생해요. 이런 안면 마비는 처음에는 미세하게 시작되지만 점차 심해져서 음식을 먹을 때 한쪽 입에서 음식이 새어나오거나 물을 마실 때 흘리게 되는 일상생활의 심각한 장애로 발전합니다. 네 번째, 무서운 경고. 신호는 목과 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지속적인 통증입니다. 침샘 부위에서 시작된 둔한 통증이 목, 귀, 어깨까지 퍼져나가면서 수문의 시간 지속되는 경우예요. 이런 통증은 일반적인 침샘 염증과 달리 진통제로도 완화되지 않으며 음식을 씹거나 침을 삼킬 때 더욱 심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신맛이나 단맛이 강한 음식을 먹을 때 침샘 부위에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무서운 경고. 신호는 경부 림프절 종대와 목 덩어리 형성입니다. 목 양쪽이나 쇄골 위쪽에서 콩알 크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커지는 여러 개의 단단한 덩어리가 손으로 만져지는 경우예요. 이런 덩어리들은 감기 후에 생기는 일시적인 림프절 부종과 달리 시간이 경과해도 크기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며 바위같이 단단해지면서 주변 조직에 단단히 고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침샘암을 유발하는 무서운 원인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원인은 방사선 노출과 전리 방사선 손상입니다. 젊은 시절 두경부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원자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방사선에 노출되신 분들은 침샘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15배에서 25배까지 극도로 높아져요. 특히 어린 시절 편도선이나 갑상선 질환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에게서 20년에서 30년 후 침샘암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만성 침샘염과 지속적인 염증 반응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이나 만성 타액선염으로 인해 침샘에 장기간 염증이 지속되면 정상세포가 서서히 변성되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특히 구강건조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거나 침샘 부위의 반복적인 부종과 통증을 경험하신 분들에게서 이런 만성 염증성 변화가 더욱 심화되어 침샘암 위험이 상승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유전적 소질과 가계, 내암 병력입니다. 가족 중에 두경부암이나 침샘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8배에서 15배까지 증가해요. 특히 암 방어 유전자라는 종양 억제, 유전자의 변이를 보유한 분들은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어도 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는 유전적 취약성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과 면역 체계 약화입니다.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나 거대세포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면역 능력이 저하된 상태가 지속되면 침샘 조직의 만성 염증이 계속되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또한 당뇨병이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 전신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구강 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침샘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직업적 환경 노출과
화학물질 접촉입니다. 고무 제조업이나 목재 가공업에 종사하면서 포르말데히드, 톨루엔, 크실렌 등의 발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신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또한 헤어, 염색제나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자주 노출되시는 분들도 침샘암 위험이 상승하며 특히 미용업이나 세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서 침샘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6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공유하며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침샘암 조기 발견을 위한 핵심적인 검사는 침샘 초음파와 새침 흡인 검사입니다. 침샘 초음파는 종괴의 크기, 위치, 내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검사로 단 15분에서 20분이면 완료되는 간편하지만 매우 정확한 검사입니다. 새침 흡인 검사는 가는 바늘로 종괴에서 세포를 채취하여 암세포의 존재 여부와 암의 형태, 악성도까지 정밀히 판정할 수 있는 확진 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끔찍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샘암이 진행되면서 환자의 몸에서는 어떤 참혹한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침샘암이 초기 단계에서 환자가 겪게 되는 괴로운 변화들을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초기 침샘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침샘 조직의 점진적인 경화와 기능 저하입니다. 종양이 침샘 내부에 자리를 잡으면서 정상적인 침, 생성 세포들이 천천히 파괴되고 섬유화가 진행되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입이 조금 마른다는 정도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침샘의 핵심 기능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구강 내 자정 작용과 소화 보조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안면, 신경의 미세한 압박과 초기 마비 증상입니다. 종양이 커지면서 안면, 신경 가지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여 얼굴 표정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 장애가 나타나요. 환자는 처음에는 한쪽 얼굴이 약간 뻣뻣한 느낌을 경험하며 웃을 때나 눈을 깜빡일 때 양쪽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침의 점성 변화와 구강 내 환경 악화입니다. 남아있는 침샘에서 분비되는 침의 성분과 점성이 변화하면서 구강 내 피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침이 끈적끈적해지거나 쓴맛이 나는 것을 경험하며 치아와 잇몸,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충치와 잇몸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연화, 기능의 미묘한 저하입니다. 침 분비량 감소와 점성 변화로 인해 음식을 삼키는 과정에서 미세한 어려움이 시작돼요. 환자들은 특히 마른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 목에 걸리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게 되며 물 없이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상황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수면, 중, 구강 건조와 야간 불편감입니다. 침 분비가 더욱 감소하는 밤 시간에 입안이 극도로 말라서 자주 깨어나게 되는 수면 장애가 시작돼요. 환자들은 밤새 물을 마셔야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혀와 입천장이 바짝 마른 상태로 인해 극심한 불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침샘 부분 절제술입니다. 첨단 미세 수술 기법을 이용해 종양 부위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면서 안면, 신경과 정상, 침샘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표적 방사선 요법도 효과적인 초기 치료법으로 사이버나이프 같은 정밀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여 종양에만 집중 조사하면서 주변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침샘암이 중기 단계에서는 환자의 몸에 더욱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변화들이 발생합니다. 중기 침샘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위험한 변화는 심각한 구강 건조와 침 분비 완전 중단입니다. 종양이 침샘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침 분비가 거의 중단되어 입안이 사막처럼 마르게 돼요. 더욱 위험한 것은 침의 항균 작용이 사라지면서 구강 내 세균이 급속도로 번식하여 심각한 구강 감염과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변화는 명확한 안면, 마비와 표정 장애입니다. 종양이 안면, 신경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면서 한쪽 얼굴의 표정, 근육이 완전히 마비되어 정상적인 표정을 지을 수 없게 돼요. 이 단계에서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충격은 극심하며 음식을 먹을 때 한쪽 입에서 음식이 새어나오고 물을 마실 때 흘리게 되어 일상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위험한 변화는 경부 림프절, 광범위 전이와 목 변형입니다. 종양 세포가 림프관을 통해 목의 여러 림프절로 퍼져나가면서 목 전체에 크고 작은 단단한 덩어리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목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변형된 모습을 보며 극도의 절망감과 공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위험한 변화는 극심한 연화 장애와 영양 실조입니다. 침 부족과 종양 압박으로 인해 음식을 삼키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져서 고형 음식은 전혀 먹을 수 없게 돼요. 환자는 유동식이나 물조차도 삼키기 어려워하며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여 심각한 영양 실조와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변화는 극심한 통증과 신경성 동통입니다. 종양이 신경과 주변 조직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면서 참을 수 없는 신경성 통증이 수문의 시간 지속돼요. 환자는 얼굴과 목 전체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일반 진통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어 강한 마약성 진통제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광범위 침샘 절제술과 림프절 청소술입니다. 종양과 함께 침범된 림프절들을 모두 제거하면서 안면, 신경,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복합 수술법이에요. 집중, 화학 방사선 요법도 중기 치료에 도움이 되며 독소루비신과 같은 강력한 항암제를 방사선 치료와 병합하여 사용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말기 침샘암 환자가 겪는 몸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말기 침샘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참혹한 변화는 완전한 침, 분비 기능 상실과 구강 괴사입니다. 모든 침샘이 종양으로 파괴되면서 침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구강 내가 완전히 마르고 괴사가 시작돼요. 환자들은 혀와 잇몸이 갈라지고 출혈하며 입 안 전체가 궤양으로 덮여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며 음식 섭취는 물론
물조차도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참혹한 변화는 완전한 안면, 마비와 연화 불능입니다. 종양이 안면, 신경 전체를 파괴하면서 얼굴 전체가 마비되고 입을 벌리거나 닫는 것조차 불가능해져요. 이런 상황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극도의 고통을 안겨주며 음식 섭취가 완전히 불가능해져서 영양 공급은 오직 정맥 주사나 위장로에만 의존해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참혹한 변화는 광범위 골, 침범과 두개골 파괴입니다. 종양이 주변 뼈까지 침범하면서 턱뼈와 두개골 기저부가 파괴되어 안면, 변형이 극심해져요. 환자들은 얼굴 형태가 완전히 일그러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까지 느끼며 머리 전체를 조이는 듯한 극심한 골통을 수문의 시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참혹한 변화는 뇌 침범과 신경학적 장애입니다. 종양이 두개골을 뚫고 뇌 조직까지 침범하면 의식장애, 언어장애, 운동마비 등의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요. 환자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의사소통이 완전히 차단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참혹한 변화는 전신 감염과 폐혈성 쇼크입니다. 구강 내 괴사 조직과 극도로 저하된 면역력으로 인해 각종 세균과 진균 감염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43도 이상의 고열과 심한 오한이 지속되어 감염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 신장, 간, 심장, 폐 등 주요 장기들이 차례로 기능을 잃어가며 결국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완화 의료와 증상 완화입니다.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면역, 세포 치료도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어 개량 면역세포 치료나 천연, 방어세포 치료 같은 첨단 면역 요법들이 일부 환자에서 종양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침샘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침샘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되찾은 시니어분들의 실제 치료, 성공 사례들을 이제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성공 사례는 72세 한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5개월간 지속된 구강 건조와 귀 아래 덩어리를 단순한 침샘, 염증으로 여기시다가 안면, 마비 증상이 나타나서야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침샘암 2기로 진단받으셨지만 다행히 침샘 부분 절제술과 안면, 신경 보존술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구강 건조와 경미한 안면, 마비를 겪으셨지만 타액 자극 요법과 안면, 근육 재활을 통해 점차 회복하셨어요. 현재 치료 완료 후 8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정상적인 침, 분비와 안면, 기능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은 결과 지금은 손자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두 번째는 65세 신모 할아버지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입니다.
장기간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신 이 할아버지는 지속적인 구강, 건조와 턱 및 종괴로 병원을 찾으셨다가 침샘암 초기로 진단받으셨어요. 즉시 방사선 노출을 중단하시고 초적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치료 중에는 구강 점막이 헐고 침 분비가 더욱 감소하는 부작용을 겪으셨지만 구강 관리와 인공 타액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어요. 현재 치료 후 7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직업적 방사선 노출을 완전히 차단하셨습니다. 침샘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인생이 끝난 것 같았지만 의료진과 가족을 믿고 치료받은 덕분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75세 이모 할머니의 감동적인 투병 이야기입니다. 이미 침샘암이 목 림프절까지 전이된 3기 상태에서 발견되어 안면, 마비와 연하, 장애가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광범위 침샘 절제술과 집중 화학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부작용과 체중 감소를 겪으셨지만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과 본인의 강인한 의지로 모든 치료를 완주하셨어요. 현재 치료 후 6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침 분비와 안면 기능도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받은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지금도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가능한 이유는 침샘암 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세 가지 혁신적인 최신 치료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로봇 보조, 침샘 재건술입니다. 다빈치서의 로봇 시스템을 활용해 침샘 절제 후 미세 혈관 문합을 통해 다른 부위의 조직으로 침샘 기능을 재건하는 획기적인 수술법입니다. 기존 수술보다 회복이 빠르고 침 분비와 안면, 신경 기능 보존에 우수한 효과를 보여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유전자 표적 면역 요법입니다. 허셉틴이나 아바스틴 같은 표적 치료제를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와 병합 사용하면 진행성, 침샘암에서도 82% 이상의 종양 축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HER이 양성 침샘암에서는 더욱 우수한 치료 반응을 보입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양성자 빔 정밀 치료입니다. 양성자 빔을 이용한 초정밀 방사선 치료를 통해 종양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면서 뇌, 척수, 안면, 신경 등 중요한 기관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치료 후 합병증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침샘암 예방을 위한 핵심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선 노출 완전 차단입니다. 불필요한 의료용 방사선 검사를 피하시고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세요. 특히 치과 X선 촬영 시에도 갑상선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연간 노출량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성 침샘염의 조기 치료도 매우 중요해요. 구강 건조증이나 침샘 부종이 지속될 때는 즉시 치료받으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무설탕, 껌 씹기로 침 분비를
자극하세요. 구강 위생과 침샘 건강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하루 5회 이상 철저한 양치질을 하시고 무알코올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여 구강 내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65세 이상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이비인 후과 검진을 받으시고 침샘 부위의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구강 건조가 6주 이상 지속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침샘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과 최신 치료법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어요. 특히 초기 발견 시 정상적인 침, 분비와 안면, 신경 기능을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96% 이상의 완치율을 달성할 수 있고 진행된 경우에도 로봇 재건술과 표적 면역 치료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강 건조, 침샘 부위 덩어리, 안면 마비, 지속적인 통증 등 침샘암의 위험한 징조 중 하나라도 6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이비인 후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피부비동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비동암은 코와 부비동에 생기는 암으로 코막힘과 후각 장애가 주요한 증상입니다. 침은 우리 몸에서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침샘 상태를 체크하시고 정기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침샘암 정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침샘과 구강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희망이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